안녕하세요. 저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였습니다. 요즘은 파혼도 흔하다지만 제 경우엔 정말 기가 막힌 사연이에요. 모든 파혼하는 데는 다 인간관계가 가장 큰 요인이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엔 제 예비 시어머니들 분이 그 요인이 되었어요. 처음엔 그냥 유난스러운 분이려니 했거든요. 다시 결혼 앞두고 예민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 유난이 선 넘은 간섭으로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집에서 요리를 해봤냐는 둥, 제사 음식은 요즘 사람들 다 사서 하던데 그런 건 일절 기대하지 말라는 둥, 아직 며느리도 아닌 사람한테 노골적으로 시집살이를 테스트하시더라고요. 심지어는 우연히 마주한 본인 친구들 앞에서 절 시중두는 하녀처럼 대하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처음엔 참았어요. 결혼하면 전 예비 신랑과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게 될 예정이었거든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까지만 참고 맞춰주자 싶었어요. 나머진 예비 남편이 중간에서 도와줄 거라 믿었고요. 하지만 예비 남편도 썩 도움은 못 되더라고요. 그때 알았죠. 문제는 그 어머님 하나가 아니라는 걸요. 들으시면 파혼하길 천만 잘했다고들 생각하실 거예요. 지금부터 제 파혼 이야기 들려드려 볼게요. 저희는 정말 말 그대로 이제 식만 올리면 되는 단계였어요. 이미 상견례도 일찌감치 끝냈고 웨딩 촬영도 마쳤고 예식장은 훨씬 더 전에 예약을 마친 상태였어요. 신혼집은 예비 남편 직장 파견으로 인해 다른 지역에 있는 풀옵션 오피스텔로 정해져 있었어요. 덕분에 따로 각오를 들이거나 혼수를 크게 준비할 필요도 없었어요. 혼수는 딱 필요한 만큼만 간단하게 하기로 했고 예비 남편 측도 그 부분에 대해선 이견 없이 넘어갔어요. 저 또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재택 기반의 직업이었기에 지방으로의 이사도 큰 부담은 없었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웠어요. 준비도 착착 잘 진행되었고요. 예비 남편과도 별 갈등 없이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 고요함을 한시도 지켜주지 못하던 분이 계셨어요. 바로 예비 시어머님이셨죠. 그분만 조용히 계셔주셨다면 이 결혼은 정말 과정부터 끝까지 무리 없이 흘러갔을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고 결혼 준비가 진행될수록 그분의 존재감은 더더욱 커지기 시작했어요. 예비 시어머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처음엔 그냥 유별난 스타일이려니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는 이건 유별난 걸 넘어서서 완전히 고약한 기질이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비슷한 걸 생각해냈는데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놀부 마누라 같았어요. 실제로도 그와 비슷하게 생기셨고요. 얼굴에 탐욕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 같은 인상이었달까요? 그 특유의 못되게 생긴 관상들이 꼭 있으시잖아요. 어머님도 그 중에 속해 있으셨어요. 그런 인상이 주는 불쾌감도 있었지만 더 문제는 성격이었어요. 대화를 나눠보면 알게 되는 그 뻣뻣하고 이기적인 태도, 자기 방식만이 옳다고 믿는 고집이 너무 강하셨어요. 결혼 전부터 그런 사람과 가족이 되어야 한다는 게 당연히 마음에 걸렸죠. 영 촉이 좋지 않았거든요. 직감이랄까요? 이 결혼이 단순히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집안 전체와의 싸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도 언뜻 들었거든요. 그래도 저희에겐 희망이 있었잖아요. 결혼 후엔 지방으로 내려가 살게 될 거고 물리적인 거리 때문에 자주 마주칠 일도 드물 테니 결혼 후엔 훨씬 나아질 거라 생각했어요. 예비 남편도 그런 점에서 안심하라고 했고요. 그래서 그 불안한 직감을 억누르며 하루빨리 결혼식만 끝났으면 좋겠다고 바라고 있었어요. 예비 시어머님의 별난 행동들을 더는 보지 않아도 되길 바라면서요. 하지만 그분은 결혼 전부터 너무 많은 것을 바라셨고 지나치게 가족처럼 굴고자 하셨어요.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셔서 뭐하고 있냐 물으시고 집으로 놀러오라 하시고 쇼핑 가자, 목욕탕 가자, 심지어는 친구분 생일 저녁 식사에도 함께 가자고 하신 적도 있었어요. 처음엔 딸이 없으셔서 며느리를 딸처럼 여기시려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건 딸처럼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딸처럼 시켜먹고 부려먹을 수 있는 존재를 원하셨던 거였어요. 그분은 시도 때도 없이 며느리의 역할을 끊임없이 강조하셨어요. 우리 아들 아침밥은 꼭 먹여야 한다. 배달 음식은 해롭다. 반찬은 손수 만들어야 정이 든다. 저를 앉혀놓고는 식사 예절부터 시작해서 고부 갈등은 아랫사람이 참아야 오래 간다느니 진짜 듣다 보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이야기들을
너무도 자연스럽게 하셨어요. 그런 얘기들에 제가 웃으며 넘기면 가볍게 웃어 넘길 일이 아니라며 핀잔을 주시고, 또 진지하게 듣고 고개를 끄덕이면 본인은 시집살이 시키는 시어머니 아니라며 친엄마처럼 생각하라고 하고, 뭐 어떤 장단에 맞춰 반응해드려야 할지 항상 의문이었어요. 제가 어떤 태도를 보이든 그분 입장에서 저는 평가의 대상이었던 것 같아요. 제일 당황스러웠던 건 제사 관련 이야기였어요. 저희 집은 부모님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셔서 제사를 지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아시면서도 일부러 더 강조하시듯 제사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어떤 음식이 필요한지, 어떻게 차려야 하는지, 뭐부터 준비해야 하는지를 조목조목 말씀하시더니 어느 날은 갑자기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들 말해봐 라고 하시는 거예요. 당황해서 말을 얼버무리자 다음에 올 땐 외워와라. 그런 것도 모르고 시집 오면 안 되지 라며 비웃듯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기분 나빴죠. 핸드폰으로 검색하면 금방 나올 것을 굳이 외워서 오라는 것도 황당했지만 그보다도 테스트하듯 말하는 그 태도에 더 충격을 받았어요. 말끝마다 교묘하게 저를 낮추고 은근히 무시하고 자기 위에 있음을 각인시키는 말투. 요즘 시대에 이런 사람이 아직 존재하나 싶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저는 예비 남편만큼은 다를 거라고 믿었어요. 적어도 그 사람은 제 편이 되어줄 거라 생각했죠. 예비 남편은 누구보다 저를 가장 많이 아끼고 존중하고 사랑해줄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그 사람도 우리 엄마 원래 그래. 그냥 흘려들어. 결혼하고 나면 멀리 살게 되니까 몇 번만 더 참아. 와 같은 말들만 하더라고요. 또 한날은요. 남자친구 집에 잠시 들러 인사만 드리고 데이트를 하러 나갈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가볍게 차만 마시고 곧 일어날 거였는데 갑자기 어머님 친구분들이 집으로 우르르 몰려들더니 저를 마치 동물원에 있는 원숭이처럼 구경하시는 거예요. 그 와중에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친구분들과 인사하시기 바쁘시고 갑자기 저보고 차를 내오라고 시키시는 거였어요. 남자친구는 차에 손볼 게 있어 아버님과 같이 차를 보는 중이었어서 집안엔 저와 어머님뿐이었는데 정말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저는 손님임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시키시는 어머님이 어찌나 황당하던지요. 저는 찻잔 위치나 차가 있는 위치도 몰라요. 그래서 당황해서 갈 곳 잃은 손으로 우왕좌왕하고 있으니 싱크대 선반 위에 찻잔 세트 있으니 알아서 좀 챙겨와봐 하면서 떠넘기시고는 하하하 호호 친구분들과 이야기꽃을 피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상황상 일단 주방으로 들어갔고 기웃기웃거리며 주방을 서성거릴 때쯤 남자친구가 마침 집 안으로 들어왔고 주방에 있는 저를 보고는 왜 여기 있냐고 묻길래 어머님이 차를 내오라고 시켰다고 하니 남자친구도 이해가 안 간다는 듯 그걸 왜 저보고 시키냐며 본인이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날도 남자친구의 집을 나오면서 엄청 하소연했어요. 어머님이 저렇게 막무가내로 불편하게 만드는 상황이 너무 싫다고요. 남자친구 입장에선 할 말이 없으니 그저 미안하다는 말과 똑같은 레파토리였어요. 정말이지 결혼 후 떨어져 지내기에 망정이지 자주 뵙고 지내는 사이였으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살았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했어요. 시간이 갈수록 저는 이 결혼이 단순한 연애의 연장선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걸고 싸워야 할 전쟁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불안감이 현실이 되는 사건이 벌어지고야 말았죠. 그건 바로 예비 시아버지 생신날 아무도 없는 빈집에서 저 혼자 서프라이즈를 준비하라는 말도 안 되는 지시가 내려졌을 때였어요. 그날은 주말이었어요. 저녁에 아버님 생신 저녁 식사 모임이 예정돼 있었고 저도 그날을 위해 일정을 다 빼놓은 상태였어요. 저녁에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즐겁게 식사나 나누면 되겠거니 하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점심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갑자기 어머님께서 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걸려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전화를 주신 건 처음이라 순간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아무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죠.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다소 미안하다는 듯한 목소리로 혹시 저녁 모임 시간보다 조금 더 일찍 집에 와줄 수 있겠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이유를 여쭤봤어요.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아버님 생신 선물을 깜빡하고 준비를 못하셨다면서 저랑 같이 선물을 사러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였어요. 순간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한동안 좀 아주 정신없어 보이셨거든요.
근데 저도 뭐 어차피 저녁에 갈 예정이었고 그 전에 잠깐 시간을 내는 게 큰일은 아니었으니까 흔쾌히 알겠다고 말씀드리고는 준비를 해서 일찍 출발했어요. 집으로 가는 도중에도 남자친구와 계속 연락을 하고 있었어요. 남자친구는 그날 아침 일찍 부산에 있는 친한 친구 결혼식에 참석하러 내려가 있었거든요. 오후 늦게나 돌아올 예정이라 저녁 시간쯤에 딱 맞아 도착할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보다 먼저 도착해서 어머님과 선물을 보고 오면 되겠다 싶었죠. 남자친구도 어머님의 선물을 준비 못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제게 수고롭지만 부탁 좀 한다며 대신 봐줘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저는 아직 며느리라는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었지만 곧 가족이 될 사람들이니 이 정도는 자연스럽다고 여겼거든요. 그래서 전혀 불편한 마음 없이 오히려 작은 도움을 드린다는 생각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그런데 집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누르자마자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안에서 인기척이 전혀 느껴지질 않았어요. 문 열리는 소리도 없고 TV 소리나 발소리 같은 생활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거예요. 잠깐 외출하셨나 싶어서 현관 앞에서 기다리다 이상하다 싶어 바로 어머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 저 지금 집 앞에 도착했는데요. 초인종도 여러 번 눌렀는데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어디 가셨을까요? 그래. 집 앞에 벌써 왔구나. 현관 비밀번호 알려줄 테니까 들어가 있어. 아버지는 친구분들이랑 낮술 약속 있다고 나가셨거든. 그래서 집엔 아무도 없을 거야. 아, 그렇군요. 어머님은요? 같이 선물 사러 가시기로 하지 않으셨어요? 아이, 그게 말이지. 사실 나도 지금 친구들이랑 잠깐 나와 있어. 그리고 사실 아버지 선물 얘기한 건 뻥이야. 아니, 친구들이 옆에서 하도 뭐라고 하길래 나도 한번 시험 삼아 해볼까 싶어서. 우리 집 며느리 되려면 시아버지 생식상 정도는 혼자 차려야지. 제사상은 팔하지도 않아. 곧 며느리 될 사람인데 이 정도는 해야 아버지도 기분 좋아하실 거고 기특하게 생각할 거 아니야. 아, 그리고 오늘은 친척들도 좀 와. 아버지 동생 가족들이랑 해서 보자. 최소 18명은 되지 싶은데 거기는 이미 손주들도 있어서 내가 얼굴도 볼 겸 다 같이 오라고 했거든. 이제 막 초등학생 된 아이들이라 입맛도 좀 신경 써서 요리해줬으면 해. 사람이 많아서 음식량이 아마 많을 거야. 그래서 장도 보고 준비하라고 일찍 부른 거거든. 놀랐을지 모르지만 언제고 한 번은 차려야 할 일이잖니. 가뜩이나 오늘은 기분 좋은 날이니 너도 기쁜 마음으로 차려줬으면 좋겠어. 잠깐만요. 그러니까 어머니 말씀은 지금 저 혼자서 그 많은 인원이 먹을 음식을 준비하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여기서요? 아유, 제사상 차릴 거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그리고 내가 일부러 시간도 넉넉하게 잡아서 불렀잖아. 지금부터 준비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 요즘 인터넷에 레시피도 다 잘 나와 있다며. 너 부담되지 않게 나도 저녁 약속 시간 맞춰서 들어갈 거니까 나 신경 쓰지 말고 요리해. 나도 우리 예비 며느리 음식 실력 좀 친척들한테 자랑해 봐야지. 그럼 제가 음식만 차려놓으면 되는 거죠? 알겠어요,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아주 푸짐히 차려놓을게요. 전화를 끊자마자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동시에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그냥 화난 정도가 아니라 정말 머리 뚜껑이 열리고 심장이 쿵쾅거리면서 온몸에서 열이 솟구치는 기분이 들었어요. 아니, 이게 정상적인 상황인지 싶더라고요. 결혼할 사람 집에서 이렇게까지 대놓고 저를 부려먹겠다고 생각하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 같았거든요. 저는 도저히 이걸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순간적으로 이 집안은 진짜 안 되겠다라는 결론이 마음속엔 이미 내려졌었어요. 어머님이라는 사람이 저를 부르면서 선물 사러 가자고 거짓말을 하시고는 정작 집에 도착하자마자 던지시는 말이 18명 이상 되는 사람들 먹일 음식을 혼자 다 차리라잖아요. 그 와중에 애들 입맛까지 고려하라니 예비 며느리 시험이라는 건 도대체 누가 만든 거냐고요. 아니, 이건 시험도 아니에요. 그냥 상식도 개념도 없이 무례한 거예요. 저는 순간 어머님이 평소 어떤 분이길래 이런 사고방식이 가능한지 정말 궁금해졌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남자친구가 왜 이렇게 매번 유약하게만 굴고 어머님 앞에서만큼은 한없이 작아지는지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런 가정 환경에서 자라면 반항심보다는 체념이라는 걸 먼저 배웠을 것 같아요. 저는 복도에 멍하니 서 있다가
이러다간 더 웃긴 꼴 보이겠다 싶어 일단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서자마자 현관문을 쾅 닫고 신발을 던지듯 벗어던졌죠.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물을 벌컥벌컥 마셨어요. 갈증 때문이 아니라 화가 치밀어 목이 바싹 타들어가는 기분이었거든요. 냉수 한 잔 마시고 이 상황을 좀 정리해보자 싶었어요. 저는 곧바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역시나 결혼식 뒤풀이 중이라 그런지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제 화는 더욱 커졌죠. 결국 저는 남자친구에게 장문의 메시지를 써서 보내버렸어요. 손가락에 화면 위를 미친 듯이 움직이는데 카톡을 이렇게까지 길게 써본 적도 없는 제가 폭풍 메시지를 써내려갔습니다. 어머님이 하신 말을 한자도 빼지 않고 그대로 적어서 보내려고요. 저는 남자친구의 어머님께서 나보고 아버님 선물 사러 가자는 말이 전부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는 실제로는 집으로 불러서 혼자 생식상을 차리게 할 생각이었던 거다. 그것도 친척들도 오시고 인원이 18명 이상 되는 대식구를 위한 음식을 말이다.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결혼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며 나는 오늘 절대로 가만히 있을 생각이 없다. 어머님께서 맞대응할 거고 어떤 결과가 나와도 너는 아무 말 하지 마라. 나는 파혼까지 염두에 둔 상태이니 그렇게 알라고 말했어요. 저는 이 문자를 전송하고 나서도 한참 동안 숨을 고르며 이를 악물었어요. 그리고 곧바로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죠. 좋아. 그럼 이렇게 나오셨으니 내가 더 크게 보여드려야지. 절대 내가 당하고만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둘 수는 없지. 하는 마음이 머릿속에 가득 찼어요. 사실 저는 평소에 인맥이 넓은 편이에요. 특히 요리사 친구들이 꽤 있어요. 심지어 호텔에서 근무하는 셰프 친구들도 있거든요. 오늘의 메인은 생실상이니 그 요리를 해줄 사람이 저는 필요했어요. 그래서 곧장 그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죠. 다행히 전화를 받더라고요. 신께서 저를 도운 것인지 그 친구가 그날 딱 휴무더라고요. 친구에게 혹시 출장 뷔페도 가능한지 물어봤어요. 당연히 친구는 처음엔 당황해했죠. 본인은 호텔 소속이라 직접 그런 거 못한다고요. 하지만 곧 다른 대안을 알려주더라고요. 같이 일하는 동료 중에 출장 뷔페 경험이 있는 친구가 있다면서. 그 친구라면 무슨 정보라도 알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친구에게 부탁했어요. 그 친구분께 연락을 취해서 출장 뷔페가 가능한지 여쭤봐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긴급 상황이라며 돈은 2배로 줄 테니 꼭 좀 와달라고요. 제 친구에게도 부탁했죠. 함께 와달라고요. 일단은 친구분께 연락을 드려보고 가능 여부를 꼭 물어봐달라고 했어요. 친구는 잠깐 뜸을 들이다가 알겠다며 확인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기다리는 동안에도 저는 이미 머릿속으로 계획을 그리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집에 돌아왔을 때 호텔 뷔페 수준의 음식이 거실 가득 차려져 있는 모습을 보시면 그 표정이 얼마나 놀라실까요? 그 정도로 저는 작정하고 서프라이즈를 해드릴 생각이었어요. 약 30분쯤 지나서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출장 뷔페 경험이 있는 친구가 오늘 시간이 된다고 예전에 쓰던 장비들도 함께 빌려올 수 있다더군요. 그리고 친구에게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전했고 인원이 18명이나 되는 식사 자리를 준비해야 한다고 하니 그럼 2명으론 부족하다며 휴무인 다른 친구 1명을 더 데리고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일이 술술 풀렸어요. 약속 시간은 저녁 7시니까 저는 친구에게 그 시간에 맞춰서 식구들이 온다고 하니 그 전에 모든 세팅이 완료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리고 비용은 정말로 2배로 주겠다고 약속했죠. 설마 그 돈을 제 돈 주고 이용하겠어요? 어머님께서는 음식을 차려만 놓으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실컷 맛있게 드시게 하신 다음 계산은 어머님이 하시게 할 생각이었어요. 물론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먼저 선입금을 해준 상태이긴 했어요. 제 친구가 불미스러운 상황에 휘말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제 돈으로 먼저 계산을 해두고 나중에 어머님께 계산하시도록 유도할 생각이었어요. 그때 어머님 얼굴이 어떻게 변할지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호텔 음식이 거실 가득 차려지고 그 화려한 광경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이 준비한 거라며 입이 귀에 걸리시겠죠. 하지만 저는 그 집 며느리가 될 생각이 없고 최후의 만찬이라 생각하시고 맛있게 드시라고 전할 생각이었어요. 맛있게 드시고 계산은 어머님이 하시라고요. 정말 제 생각대로만 일이 잘 풀리면 정말 속이 시원할 것 같았어요. 저는 아닌 걸 그냥 넘어가는 성격이 못 돼요. 그래서 매번 어머님께서 불편한 상황을 만드시거나 선을 넘으시면
그때마다 남자친구에게 상황들을 이야기했고 개선 방법을 요구했었고요. 그런데 이건 뭐 전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이런 어머님과는 빠른 판단과 손절이 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무시하려 했다면 제가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려드려야죠. 오늘이 끝나면 저는 파혼을 하든 말든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이미 친구에게 연락하는 순간 저는 마음을 먹은 상태였거든요. 남자친구가 제 문자를 봤는지 전화가 미친 듯이 쏟아지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아예 핸드폰을 무음으로 바꿔놓아 버렸어요. 남자친구 전화 받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어차피 예상 가능한 레파토리일 텐데요, 뭐. 분명 또 사과부터 하겠죠.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 잘 얘기해볼게. 와 같은 말이요.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나 있을까요? 본인도 당장 여기로 달려올 상황은 아닐 테고 그냥 입에 발린 말로만 위로나 하겠죠. 저는 그런 공허한 말이 더 화만 돋운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기에 그냥 무시가 답이라 생각했어요. 남자친구의 사과 따위는 제 귀에 들리지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바로 출장 뷔페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제 친구는 이미 호텔 근무 경력만 10년이 넘는 베테랑이었어요. 그런 친구가 제 부탁을 듣자마자 눈썹부터 치켜 세우면서 이건 진짜 전쟁이네 라고 했을 정도였어요. 그 친구가 자신의 지인 2명까지 데리고 오기로 했을 때 저는 정말 마음이 놓였어요. 3명의 셰프라니. 이 정도면 어머님이 상상도 못할 광경이 펼쳐지기 뻔했죠. 재료를 싣고 도착한 친구들은 이미 전투 준비가 끝난 사람들이었어요. 신선한 화러에 꽃 모양으로 세팅된 초밥, 육즙 가득한 로스트 비프, 각종 디저트까지 심지어 회로 바로 그 자리에서 떠줄 장비까지 가져왔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정말 감탄했어요. 이야, 진짜 호텔 그대로를 옮겨왔네 하고 웃자 친구는 어깨를 으쓱하며 돈을 이렇게 썼는데 대충 할 수는 없지 라며 장난스럽게 대답하더라고요. 음식 컨테이너와 장비들이 줄줄이 들어오는 모습은 그야말로 한편의 영화 같았어요. 거실이 음식으로 꽉 차는 광경을 보니 제 속이 다 시원해졌습니다. 고급스러운 음식들이 한 접시씩 놓일 때마다 제 마음속 분노가 하나씩 씻겨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직접 그 자리에서 회를 두고 육즙 가득한 고기를 썰어내는 모습을 보자 저는 이 정도면 누구든 말문이 막히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도 그럴 게 이건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제 의지의 표현이었거든요. 모든 준비를 마치고 시간이 남아서 그 3분께 낮에 있었던 이야기 썰을 풀어줬어요. 뭐 거의 하소연이나 다름없었죠. 제 사정을 듣더니 3분 다 혀를 내두르더라고요. 제 친구는 야,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이 정도면 그냥 파혼감 아니냐라며 기가 막혀 웃고 친구의 말을 듣자 저도 피식 웃고 말았어요. 맞아요. 정말 이런 짓은 당하고도 결혼을 강행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파혼하겠다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수나 있겠냐고요. 그때 마침 어머님께 전화가 걸려왔어요. 남자친구 전화는 안 받았지만 어머님 전화는 받았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건 다소 억울하다는 듯한 목소리였어요. 아니 너 호준이한테 무슨 얘기를 했길래 걔가 나한테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난리야? 저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어요. 호준 씨가 뭐라고 하던가요? 글쎄요. 저는 그냥 어머님 말씀대로 기쁜 마음으로 식사 준비하겠다고만 했는데 무슨 오해가 있었나 봐요. 저희 아무 문제 없어요. 아, 그리고 음식은 거의 다 준비됐어요. 인원이 많아서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요. 어머님은 몇 시간쯤 도착하세요? 그러자 어머님은 안도의 목소리를 내시며 그렇지? 걔가 오해한 거겠지? 아니야, 아주 나를 잡아먹을 듯이 얘기를 하니까 어이가 없더라니까. 그래, 너도 요리한다고 고생 많았어. 지금 아버지랑 같이 가는 길인데 길이 좀 막히네. 친척들도 좀 늦는다고 하더라. 한 7시 10분에서 20분쯤 도착할 것 같대. 그동안 음식은 안 식겠지? 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걱정 마시라고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긴장감이 서서히 밀려오더라고요. 이제 곧 본 게임이 시작되겠구나 싶었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7시 15분쯤 반가운 도어락 소리가 들리면서 현관문이 활짝 열리더라고요. 어머님과 아버님 그리고 줄줄이 따라 들어오는 친척들까지 정말 집이 북적북적해졌어요. 저는 그 순간 와, 이 많은 사람들 거를 나 혼자 차리라고 했단 말이야? 하고 다시 한번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과 가족들의 반응이 정말 압권이었어요. 다들 입이 동그래지고 입이 떡 벌어진 채 거실을 둘러보며 말을 잃었죠. 꼬마들은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음식들을 구경하느라 난리였고 어머님은 그 자리에서 펄쩍 뛰시더니 아니 이걸 언제 다 준비했어? 라며 박수까지 치더라고요. 저는 최대한 태연하게 웃으며 제 친구가 호텔에서 근무하는 셰프예요. 이 두 분 호텔에서 일하고 계시고요. 마침 시간이 돼서 초빙했어요. 맛보시면 만족하실 거예요. 라고 설명했어요. 그러자 친척들은 벌써 겉옷 벗어던지고 음식 앞으로 몰려들었고 어머님도 정신없이 접시를 챙기시더군요. 식사가 시작되자 집안은 완전히 잔치집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저는 그 모든 광경을 멀찍이서 지켜보며 느긋하게 미소만 짓고 있었죠. 그리고 드디어 클라이맥스가 다가왔어요. 식사가 거의 끝나고 남은 음식들을 정리할 즈음이었죠. 저는 미리 준비해둔 견적서를 꺼내어 어머님 따로 불러 살포시 건네드렸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재미있는 장면이에요. 견적서를 보신 어머님은 무슨 상황인지 살피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야? 출장 뷔페 견적서라고? 세상에 이렇게나 금액이 많이 나왔어? 비용이 어마어마하네. 아우, 호텔 셰프라 그런가? 고마워. 너 덕에 너무 맛난 저녁을 잘 먹었어. 우리가 언제 또 이런 호사를 누려보겠어? 아, 이거 어머님이 결제해 주셔야 해요. 금액이 좀 많이 나오긴 했죠? 아무래도 긴급 출장이라서요. 게다가 세 분 다 호텔 셰프님들이라 인건비랑 출장비가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건 감안해 주셔야 해요. 그래도 음식 퀄리티 보셨잖아요. 호텔 셰프님들의 긴급 출장이면 이 정도는 저렴한 것 같기도 하고요. 어머니 친척분들도 정말 만족하시던데요. 금액 한번 잘 보시고 아래 계좌로 이체만 해주시면 돼요. 카드 결제도 가능하시니까 혹시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저분들 지금 결제 대기 중이세요. 얘가 뭐래 지금? 아니 나보고 이걸 계산하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당연히 네가 이거 다 계산한 줄 알았지. 아니 이 금액을 나한테 지금 결제하라는 거야? 일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어떡해? 네? 아니요 어머님. 당연히 아직 결제 안 한 상태죠. 저는 말씀하신 대로 음식만 준비한 것 뿐이에요. 어머님께서 직접 결제하시겠다고 말씀드려놨어요. 그래서 저 셰프님들도 정상 기다리고 계신 거고요. 저는 그냥 어머님 생신 선물만 준비해드린 거예요. 이렇게 대가족 식사를 제가 어떻게 다 감당해요? 어머님이 준비하라고 하셨으니까 저는 최대한 잘 맞춰드린 것 뿐이에요. 뭐라고? 아니 잠깐. 세상에. 그럼 나보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실컷 다 먹고 나서 이렇게 견적서를 들이밀면 어쩌자는 거야? 이런 경우가 어딨어? 어머님, 이 많은 식구들 밥값을 제가 다 내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하죠. 전 아직 가족도 아닌데요. 그리고 오늘은 아버님 생신이잖아요. 당연히 어머님이 준비하셔야 하는 자리가 맞죠. 저는 말씀하신 대로 음식만 준비해드린 거고요. 결제는 당연히 어머님 몫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슈프님들도 시간 맞춰 오셨는데 더 기다리게 하지 마시고 빨리 정산부터 해주세요. 뭐라고? 아니 나는 그야 당연히 네가 알아서 준비하고 했으니까 계산까지 다 하는 줄 알았단 말이야. 곧 결혼할 사이인데 이미 가족이나 마찬가지지.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예비 시아버지 생신상 차리는데 그 정도도 못해? 세상. 아니 그리고 이 금액을 나 혼자 어떻게 내니? 어머님, 아직 가족이 아닌 제가 이 금액을 감당하는 게 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어떻게 제가 이런 큰돈을 내겠어요? 저희 가족한테도 이렇게 쓴 적 없는데요. 저희 셰프님들 지금 대기 중이시거든요. 서로 입장 난처해지게 생겼으니까 결제부터 좀 해주세요. 결제 안 해주시면 이분들 돌아가실 수가 없어요. 어머님이 부르신 자리에 어머님이 내셔야 하는 게 맞죠. 카드 결제도 되니까 그냥 할부로 끊으세요. 아니, 나 못 내. 아니 이렇게 큰돈이 내가 어디 있어서 내냐고. 세상에. 아니 너 이거 일부러 나 골탕 먹이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 이 금액이면 가정가구를 사고도 남겠다고. 그냥 당장 다 취소해. 취소. 네? 어머님, 이제 와서 돈을 못 내시겠다뇨. 무슨 장난하시는 것도 아니고 저 셰프님들이 한가해서 이렇게 급하게 출장 오신 거 아니에요. 오늘 어머님이 원하신 상차림 제대로 받으셨잖아요. 친척분들도 다 만족하셨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결제를 안 하신다고요? 그럼 저희도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다시는 누구한테도 이런 식으로 무리한 부탁 하지 마세요.
저뿐만 아니라 누가 됐든 이런 무례한 행동 삼가하시라고요. 결제는 어머니께서 하시는 거고 더는 이 부분으로 얘기 안 할 거예요. 빨리 정산부터 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방식은 누구한테도 통하지 않을 거라는 것도 확실히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너는 도대체 어른한테 버릇이 왜 이렇게 없니? 감히 나한테 이런 식으로 돈을 내라 말라 하고 협박까지 해? 됐다. 난 이런 버릇없는 애랑은 가족 못 되겠다. 파혼해버려! 이런 애랑 우리 집안 인연 맺으면 앞으로 얼마나 더 골치 아프겠어. 네, 잘 됐네요. 저도 그럴 생각이었어요. 솔직히 오늘 일 아니었어도 이미 정 떨어질 만큼 다 떨어졌거든요. 어머님 같은 분이랑 가족 될 생각 저도 이제는 추호도 없어요. 파혼이든 뭐든 저도 찬성입니다. 계산이나 똑바로 해주세요. 어머님은 화가 나신 듯 얼굴이 새빨개지시고 씩씩대시며 카드를 꺼내시더라고요. 결제 금액은 무려 800만 원. 순간 거실 안에 있던 모든 시선이 포스기와 어머님 손끝으로 집중되는 게 느껴졌어요. 솔직히 이 금액이 적은 돈은 아니죠. 하지만 호텔에서 일하는 셰프 3분을 긴급으로 모셨고 대가족 20명 넘게 앉혀놓고 차린 상이었어요. 게다가 평소라면 예약조차 힘든 분들이 이렇게까지 와주셨으니 당연히 이 정도는 나을 수밖에 없죠. 저는 속으로 솔직히 너무 웃겼어요. 생신상 보고 펄쩍펄쩍 뛰시던 어머님이 결제 직전 표정이 어찌나 불그락 푸르랑 난리도 아니신지 저한테 그렇게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으시더라고요. 평생 호텔 뷔페 근처에도 안 가보신 분이 이번에 최고급 코스로 가족들 대접하고 나니 이제야 현실에 와닿으셨나 봅니다. 남자친구도 집에 온 상태였었어요. 가족들이 우르르 도착한 후 한 30분쯤 지나서 들어왔거든요. 남자친구도 준비된 음식을 보고는 입이 떡 벌어졌고 잠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와, 이게 다 뭐야라며 감탄만 하고 있더군요. 그러더니 제가 진심으로 준비해드린 줄 알고 안심한 듯 맛있다고 연신 쩝쩝거리며 먹고 있는 거예요. 정말 기가 찼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카드를 들고 계산하려는 장면을 보고는 그제야 이상하다는 듯 묻더라고요. 뭐야? 이거 엄마가 왜 계산해?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님이 준비하라고 하셔서 난 그 말씀대로 준비만 해드린 거야. 결제는 당연히 어머님이 하셔야지. 라고 대답하더니 남자친구는 처음에는 얼떨떨하더니 이내 표정이 일그러지면서 저를 보며 정색을 하며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 진짜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었어? 그냥 대충 하는 척이라도 보여줬으면 안 됐어? 누가 이런 식으로까지 과하게 차려달래? 그래놓고 결제는 우리 엄마 보고 하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진짜 모든 오만정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뭐라고? 과해? 실컷 좋다고 다 먹어놓고 어머님이 나한테 시키신 일은 안 과해? 나 혼자 20명 넘는 사람들 밥을 차리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그걸 내가 그냥 당해야 해야 했다는 거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남자친구는 아무 말도 못하고 저만 멀뚱히 바라보더니 어설프게 변명하듯 아니, 그냥 엄마가 원래 좀 과한 면이 있잖아. 대충 그냥 좀 이해해주고 넘어가줘도 됐을 일이잖아. 굳이 이렇게 일을 키울 필요가 있었느냐 말이야. 라고 중얼거리더라고요. 저는 단호하게 딱 잘라 말했죠. 이해? 결혼도 하기 전에 이 정도면 결혼하고 나면 더 심해질 게 뻔한데 내가 왜 이해를 해줘야 하는데? 이 정도로 준비해드렸으면 됐지 뭘 더 봐라. 그때 어머님이 카드 긁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어머님 얼굴은 거의 새빨간 홍시가 되어 있었어요. 뭐 아마 부끄럽기도 하고 저에게 화가 나기도 하고 여러 감정이 뒤섞이셨겠죠. 저는 어머님께 어머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 정말 최고의 생신상이었어요. 이제 계산하기까지 차 정리됐으니까 다들 맛있게 드실 거예요. 하고 웃으니 친척들도 웅성거리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 일은 누가 봐도 어머님이 자초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저를 째려보시더니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셨고 남자친구는 한숨만 푹 쉬면서 머리를 감싸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집과는 더는 인연을 이어갈 필요가 없음을 느꼈고 파혼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이 사람들과 얽혀봤자 제 인생이 피폐해질 거란 게 너무 뻔히 보였거든요. 저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친구와 두 셰프님들에게 수고했다고 인사를 건네드렸어요. 이윽고 남자친구가 제 손을 잡고 집 밖으로 끌고 나가더라고요.
아마 하고 싶은 말이 산더미 같았겠죠. 그런데 입을 여는 순간 또 한 번 어이없음이 밀려왔습니다. 곧 결혼할 사이인데 이렇게 일을 키워서 좋을 게 뭐가 있어? 그냥 한 번만 눈 감아주면 안 됐어? 이렇게 많은 식구 앞에서 엄마 망신을 줄 필요가 있었냐고. 순간 두통이 느껴졌어요. 이 사람은 끝까지 뭘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결혼이 코앞인데도 이 상황에서 자기 엄마 편만 드는 거 보니 앞으로 제 미래가 뻔히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 말 다 했어요. 잘 들어? 네 엄마가 나한테 뭘 시킨 건지 생각해봐. 20명 넘는 사람 밥을 차리래서 나는 똑같이 준비만 한 거야. 나는 하라는 대로 해드렸고 그거에 정당한 금액을 지불하는 건 어머님 몫이지 왜 자꾸 나한테 뭐라 하는 거야? 이런 와중에 내가 이 자리에서 고개 숙이고 미안하다고 해야 한다고? 아니, 이건 미안할 일이 아니라 너희 엄마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야. 그리고 넌 내 입장에서 이런 부탁이 얼마나 어이없고 기가 찼을지를 생각 안 해봤니?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자. 우리 엄마 집에 집들이 하는데 너 혼자 불러서 장보고 요리하고 치우고 돈까지 다 내라고 하면 너 그럴 수 있겠어? 아니면 내가 우리 집 이사할 때 혼자 와서 짐 다 나르고 이사비까지 네 돈으로 내는 거는 할 수 있겠니? 말이 되는 소리 좀 해라. 제가 그렇게 팩트를 쏘아붙이자 남자친구는 한참 동안 말이 없더라고요. 땅만 보며 한숨만 내쉬었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할 말 없지? 혹시 네 엄마가 잘못한 거 인정은 하니? 라고 묻자 그제야 남자친구가 한참 뜸을 들이다가 작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래, 엄마가 좀 과하긴 했어. 과하긴 했어? 좀 과했다고? 아니, 이건 과한 게 아니라 아예 잘못된 행동이야. 저는 그 말을 끝으로 그냥 끝내자는 이야기를 전했어요. 됐어. 우리 결혼이 여기까지 하자. 난 정말 오늘로 정 떨어질 만큼 다 떨어졌어. 애초에 파혼 생각하고 있었던 거니까 그냥 우리 그만하자. 그러자 남자친구가 그제야 노발대발하더라고요. 뭐? 파혼? 파혼이 그렇게 가볍게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진정하고 내일 다시 얘기하자. 지금 서로 감정이 너무 격해져 있는 상태인 것 같아. 여전히 이 상황에서조차 현실을 못 보고 있더라고요. 아니,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야. 나는 이미 정리 다 끝났고 아까 어머님 말씀 못 들었니? 어머님이 파혼하시라잖아. 내일 얘기해봤자 결론 바뀔 것도 없어. 그리고 나는 더는 너희 어머님 같은 분이랑 인연 못 맺어. 남자친구는 더 뭐라 하고 싶어 했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사람의 내일 다시 얘기하자는 소리는 그저 자기 위안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카톡 알림이 쏟아져 있더라고요. 기분 좀 풀렸냐고요. 개뿔이요. 기분이요? 풀 게 어디 있겠어요? 이미 끝났는데. 저는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결혼 파토 난 거 맞고 예약한 거 전부 취소할 테니까 그렇게 하려고요. 곧 전화가 걸려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왔지만 읽지도 않았습니다. 위약금을 내는 곳이 몇 군데 있었는데 그깟 돈이 뭐가 되수겠어요? 제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게 훨씬 싼 거죠. 그러고 저는 완전히 남자친구와 헤어졌어요. 그리고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을 무렵 우연히 백화점에서 그 어머님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저는 저희 엄마 생일 선물을 사러 온 참이었는데 그 어머님이 저를 보자마자 그날의 일을 또 꺼내시면서 저를 대놓고 험담하고 욕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런 애랑 우리 집안이 엮일 뻔했다니 진짜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끔찍해. 결혼도 전에 저렇게 돈을 뜯어내고 사람 앞에서 망신을 주는 애였다니? 아휴. 듣자마자 기가 막혔죠. 아니, 쇼핑 오셨으면 그냥 쇼핑이나 할 것이지. 왜 굳이 아는 척을 하고 욕을 하시는 건지. 저는 그냥 무시하고 브랜드관을 나가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제 운전기사님이 저를 데리러 오신 거예요. 그 순간 어머님 표정이 완전히 굳어버리더라고요. 기사님이 다가와 쇼핑백은 차에 실어 놓을까요? 라고 공손히 말하는데 그분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아무 말도 못 하시는 거예요. 기사님 손에는 명품 쇼핑백이 3-4개나 들려 있었거든요. 저는 그냥 모른 척 지나치려고 했어요. 괜히 엮이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어머님이 갑자기 저를 부르시더니 목소리가 한껏 낮아진 채로 말을 거시더라고요. 너도 여기 쇼핑하러 왔니? 옆에 분은 누구시래? 순간 너무 그 질문이 황당해서 웃음이 나올 뻔했지만 꾹 참았어요. 네, 어머니 생신 선물 사러요. 저희 기사님이세요. 그럼 쇼핑 잘하세요.
라고만 짧게 말씀드리고 싹 돌아서서 기사님과 함께 걸어 나왔죠. 뒤에서 어머님이 뭔가 말을 더 하려는 것 같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미 파혼으로 모든 인연이 끝난 사이였으니까요. 기사님이 쇼핑백을 정리해주고 계셨는데 갑자기 그분이 제 팔을 휙 낚아채시더니 잠깐 얘기 좀 하자 하시는 거예요. 순간 너무 당황했죠. 거절하려는데 저를 꼭 붙잡고는 다급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미안하다. 그날은 내가 실수했어.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서 그래. 이제 와서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저는 그 일은 이미 끝난 일이니 괜찮으니 그냥 가시던 길 가세요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도 놓질 않으시는 거예요. 잠깐만, 내 얘기만 들어봐. 내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서 그래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 시선이 점점 모이기 시작했고 기사님까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개입하려 하셨죠. 솔직히 민망해지기 시작했었어요. 저는 그분 속이 훤히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미워하고 버릇없다던 예비 며느리 될 뻔했던 애가 기사까지 두고 백화점에서 그것도 명품 쇼핑백 여러 개를 들고 있으니 머릿속에서 계산이 팍팍 돌아가셨겠죠. 그래서 저는 딱 한마디 했어요. 어머님, 무슨 의도신지 다 보여요. 네, 맞아요. 저희 집 형편 좋아요. 근데 이미 어머님네 본 모습은 제가 다 봤잖아요. 제 결합은 죽어도 없어요. 그러니까 미련 두지 마시고 그냥 가시던 길 가시면 되세요 하고 꾸벅 인사를 드렸어요. 제 말을 들으신 어머님 표정이 순간 굳더니 저를 노려보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냥 무시하고 기사님과 함께 자리를 떠났어요. 너무 뻔히 보이는 속셈에 더는 말할 가치도 없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 전에 저 집안의 민낯을 볼 수 있었던 게 얼마나 큰 행운인지 새삼 깨달았죠. 그리고 그날의 제 행동에 대해 저는 후회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어요. 마땅한 대응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 저는 다시 제 삶에 집중했어요. 하고 있던 일을 정리하고 부모님 사업을 도우면서 지내고 있거든요. 매일 정신없이 바쁘지만 마음만큼은 정말 후련해요. 억지로 참아가며 비정상적인 상황을 견디던 과거와는 이제 완전히 안녕했으니까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한 가지는 확실히 배웠어요.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집안과의 기본적인 상식과 존중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음에는 정말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신 시어머님